리드 호프먼 링크드인 창업자. 리드 호프먼은 1967년 8월 5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2003년 링크드인을 공동 창립하여 전문 네트워킹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링크드인은 직장인들이 서로 연결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 소셜 네트워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호프먼은 링크드인의 성장에 기여하며 실리콘밸리의 중요한 투자자이자 기업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비전은 사람들 간의 연결을 통해 경력 기회를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리드 호프먼은 미국의 기업가이자 벤처 투자자, 팟캐스터,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특히 전문적인 네트워킹을 위한 비즈니스 중심의 소셜 네트워크인 링크드인을 공동 창업한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죠. 그는 실리콘밸리 업계에서 연결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창업부터 투자, 사업에 필요한 모든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페이팔의 VP로 근무하며 페이팔 마피아의 일원으로도 유명하답니다. 페이팔 마피아는 페이팔 초창기 멤버들이 이후에 이베이로 회사가 매각된 후에도 서로 투자하고 협력하며 실리콘밸리의 여러 혁신적인 기업들을 만들어낸 것을 일컫는 말인데, 리드 호프먼도 그 중심에 있었던 거죠. 링크드인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워요. 처음에는 멍청한 아이디어라고 여겨지기도 했다는데요. 하지만 그는 전문가들이 서로 연결되고 커리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플랫폼의 잠재력을 봤어요. 링크드인은 단순한 인맥 관리를 넘어 부인구직, 업계 정보 공유, 전문가, 콘텐츠 확산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죠. 결국 2016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약 270억 달러 약 36조 원에 매각되기도 했어요. 이 거래는 비즈니스 네트워킹 플랫폼의 가치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리드 호프먼은 연쇄 창업가일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벤처 투자자로서도 명성을 쌓았어요. 에어비앤비, 페이스북, 진가, 플리커, 그루폰 등 수많은 스타트업의 초기 투자자로 참여하며 이들이 성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의 투자 철학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세상을 변화시킬 잠재력이 있는 아이디어와 팀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통찰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의 사업 개발 관점과 철학은 많은 창업가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데요. 그는 창업은 절벽에서 뛰어내려 비행기를 조립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며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하며 압박 속에서도 혁신하려는 의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해요. 이 말은 불확실성이 큰 창업 환경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야 하는 기업가 정신을 잘 보여준답니다. 리드 호프먼은 스스로를 워커홀릭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냐는 질문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답했죠. 어려운 일에 뛰어들어서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는 느낌, 무언가를 이루고 있다는 그 느낌을 좋아해서 금요일 밤에는 완전히 지쳐버리지만 일요일 오후쯤 다시 바쁜 일상으로 복귀한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현재 리드 호프먼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철학을 공유하고 있어요. 책을 출판하고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등 여러 플랫폼에서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답니다. 또한 인공지능 AI 분야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AI가 인류 발전의 큰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현재의 생성형 AI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며 AI와 신약 개발을 연결하는 등 새로운 기술 발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답니다. 종합해보면 리드 호프먼은 링크드인이라는 혁신적인 플랫폼을 통해 전문 네트워킹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성공적인 투자자로서 수많은 스타트업의 성장을 이끌었어요. 연결의 왕이라는 별명처럼 사람과 아이디어, 기회를 연결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왔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취하는 그의 열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그의 활동이 우리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네트워크 효과라는 건 간단히 말해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현상을 말해요. 전화기 처음 나왔을 때 생각해보세요. 나 혼자만 전화기가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하지만 전화기를 가진 사람이 늘어날수록 서로 통화할 수 있게 되니 전화기의 가치는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이게 바로 네트워크 효과의 가장 기본적인 예랍니다. 플랫폼은 보통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그룹의 사용자를 연결해서 가치를 창출해요.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크게 전문가, 개인 그룹과 기업 채용 담당자 그룹이 있죠. 링크드인이 이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은 이래요. 상호 이익의 연결고리 만들기? 링크드인에 가입하고 프로필을 만들면 다른 전문가들과 연결될 수 있어요.
이 연결을 통해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정보를 얻고 자신의 전문성을 알릴 수 있죠. 친구가 한 명 있을 때보다 100명 있을 때 훨씬 더 다양한 기회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같은 그룹 내에서의 네트워크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더 많은 전문가들이 링크드인에 모일수록 기업들은 더 넓은 인재풀을 확보할 수 있게 돼요. 원하는 경력과 기술을 가진 사람을 쉽게 찾고 연락할 수 있죠. 서로 다른 그룹 간의 시너지 극대화, 크로스 마이너스 그룹 네트워크 이펙트. 전문가 개인이 많아지면 채용 담당자들이 몰려와요. 좋은 사람들이 다 여기 있네 하면서요. 채용 담당자들이 많이 활동하면 전문가 개인들은 여기 있으면 일자리 기회가 많겠네 하면서 더 많이 가입하고 활동하게 돼요. 누군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공유하는 콘텐츠를 올리면 전문가 그룹, 그걸 보고 배우려는 다른 전문가들이나 잠재적인 고객들이 모여들죠. 이게 또 다시 콘텐츠 생산을 촉진하는 선순환을 만들어요. 플랫폼 기능으로 연결 촉진하기. 사람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잘 드러내고 검색에 잘 걸리도록 프로필 기능을 제공해요. 이렇게 해야 필요한 사람들이 서로 쉽게 찾을 수 있겠죠. 특정 관심사나 업계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그룹 기능을 통해 더 깊이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도와요. 글이나 소식을 올리고 공유하는 기능을 통해 전문가들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확산하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기회를 만들어요. 활발한 콘텐츠 활동은 플랫폼을 더 유용하고 재미있게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주 방문하게 하죠. 아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추천 기능이나 직접 연결 요청을 보내는 기능 등을 통해 새로운 인맥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요. 결론적으로 링크드인은 전문가, 개인과 기업 채용 담당자라는 두 주요 사용자 그룹을 플랫폼으로 끌어들이고 이들이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며 가치를 주고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해요.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플랫폼의 가치가 커지고 커진 가치는 다시 새로운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강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한번 네트워크 효과가 강해지면 다른 경쟁 플랫폼이 쉽게 따라잡기 어려워진답니다. 링크드인이 연결의 왕이라고 불리는 리드 호프먼이 만든 서비스답게 정말 연결의 힘을 잘 활용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트워크 효과를 활용한 성장 전략은 결국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이 서로 연결되어 가치를 주고받게 만들어서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서비스가 더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몇 가지 주요 전략들을 살펴볼까요? 콜드 스타트 문제 해결하기. 가장 처음 부딪히는 문제가 이거예요. 네트워크 효과는 사람이 많아야 좋은데 처음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걸 콜드 스타트 문제라고 불러요. 해결 방법 중 하나는 한쪽 사용자 그룹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켓플레이스 같은 플랫폼은 물건을 파는 사람 공급자가 사는 사람 소비자에 있는데 처음에는 둘 다 없겠죠. 이때는 공급자를 먼저 집중적으로 모으는 전략을 써요. 공급자가 충분히 많아야 소비자들이 올 이유가 생기거든요. 에어비앤비가 처음엔 집주인 호스트를 모으는데 집중했던 것처럼요. 또 다른 방법은 1인용으로도 쓸모있게 만들기예요. 다른 사용자와 상호작용하지 않아도 서비스 자체로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메모 앱이라면 처음엔 혼자만 쓰다가 나중에 친구와 공유하는 기능이 생기면서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예요. 링크드인도 처음엔 온라인 이력서 기능처럼 개인 프로필 관리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쓸모가 있었을 거예요. 임계 질량 크리티컬 매스 달성하기. 네트워크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려면 충분히 많은 사용자가 있어야 해요. 이 지점을 임계 질량이라고 불러요. 이 임계 질량을 넘어서면 사용자 증가가 사용자 가치 증가로 이어지고 그게 다시 사용자 증가를 부르는 선순환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죠. 모든 사람을 동시에 모으기 어려우니 작은 시장에 집중해서 밀도 높게 시작하는 전략이 유용해요. 특정 지역이나 특정 관심사를 가진 소규모 그룹에 먼저 집중해서 그 안에서 네트워크 효과를 만든 다음 점점 확장해 나가는 거죠. 페이스북이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로 시작해서 다른 대학으로 넓혀갔던 것처럼요. 오늘의 집이 초기에 인테리어에 관심 많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만들었던 것도 비슷한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사용자 간의 가치 교환 촉진하기. 플랫폼은 사용자들이 서로에게 가치를 줄 때 의미가 있어요. 댓글, 좋아요, 공유, 리뷰 작성, 질문과 답변, 거래 등 사용자들이 활발하게 상호작용하고 가치를 생산하도록 만들어야 해요. 사용자들이 기여하고 싶게 만드는 보상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꼭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더라도 인정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큰 동기가 될 수 있답니다. 좋아요나 팔로우를 받거나 베스트 게시물로 선정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오늘의 집이 사용자가 올린 인테리어 사진에 다른 사용자들이 반응하는 것을 통해 인정 욕구를 충족시켜준 것처럼요. 사용자 잔존율 높이기. 새로운 사용자를 계속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가입한 사용자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활동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서비스 가치가 커진다는 것을 사용자들이 직접 느끼게 해줘야 하죠. 개인화된 추천 기능이나 친구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피드 구성 등을 통해 사용자들이 플랫폼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더 많은 연결을 만들도록 유도해요. 방어력 구축하기. 네트워크 효과가 강력하게 구축되면 후발주자가 비슷한 서비스를 만들어도 기존 사용자들이 쉽게 떠나지 못하게 되는 락일라크 마이너스인 효과가 발생해요. 이미 형성된 네트워크와 쌓아둔 데이터, 그리고 그로 인해 얻는 가치 때문에 경쟁자들이 쉽게 침범할 수 없는 강력한 해자모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전략들을 잘 활용하면 스타트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답니다. 물론 이론처럼 쉽지만은 않겠지만 네트워크 효과의 원리를 이해하고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이를 염두에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도널드 패더슨 다널드 패더선 SPIC 회로 시뮬레이션 개발. 도널드 패더슨은 전자공학 분야의 저명한 인물로 SPIC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위드 인터그레이터드 서컷 엠퍼서스 회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1970년대 초 그는 회로 설계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 SPIC를 개발하였고 이는 전자회로 설계의 표준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SPIC는 회로의 동작을 시뮬레이션하여 설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현재까지도 많은 엔지니어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패더슨의 기여는 전자 설계 자동화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